안녕하십니까, 안찬입니다. 이번 영상은 공인중개사 민법 기출문제 영상이고요. 자, 지금 우리가 소유권에 관한 문제를 풀고 있죠. 자, 이번 영상하고 다음 영상에서 소유권에 관한 기출문제를 마감할 거거든요. 자, 함께 문제를 보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5번입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해요. 자,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권리는 뭔가요?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과다한 비용이 들 경우에 주의 토지, 남의 땅을 다닐 수 있는 권리가 주의 토지 통행권이죠. 따라서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된다면 그 주의 토지 소유자는 못 다니게, 통행하지 못하게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니까 1번. 주의 토지 통행권자는 담장과 같은 축조물의 통행에 방해가 되더라도 그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그 토지 소유자에게 손해를 보상해 줘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뭐냐면 토지 분할이나 일부 양도로 맹지가 된 경우에는 보상해 줄 필요가 없고요. 이걸 우리가 무상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무상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직접 당사자 간에만 적용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부 양도의 직접 당사자, 토지 분할의 직접 당사자에게만 적용이 되고요. 그들 토지의 양수인 특별 승계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기 때문에 2번. 토지 분할로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을 취득한 분할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양도했어요. 그러면 분할의 직접 당사자에게만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는 것이니까 양수인에게는 무상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요.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이고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주의 토지 통행권이라는 것은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남의 땅을 다니는 것이 좀 더 편리하다, 지름길이다, 이런 이유만으로는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 소유 토지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이미 있더라도 그 통로를 사용하는 것보다 더 편리하다면 다른 장소로 통행할 권리가 인정된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입니다. 자,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려면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해야 되는데 불가능한지 가능한지 여부는 형식적으로 따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형식상의 도로가 있더라도 실제로 다닐 수 없다면, 실질적으로 통행할 수 없다면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4번. 기존의 통로가 있다면 그것이 타항의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질적으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도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주의 토지 통행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자, 주의 토지 통행권은 공로로 출입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나중에라도 길이 생기면 공로로 출입하는 길이 나타나게 되면 기존의 주의 토지 통행권은 소멸하기 때문에 5번. 주의 토지 통행권이 일단 발생하면 나중에 그 토지 여파는 공로가 개설이 됐어요. 길이 생겼습니다. 기존의 주의 토지 통행권은 소멸될 테니까 그 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어지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는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기본적인 개념과 판례가 엮여져 있는 문제고요. 중요한 것들이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6번입니다. 주의 토지 통행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1번. 형식적으로 따지지 않고 실질적으로 따진다. 주의 토지 통행권은 토지와 공로 사이에 기존의 통로가 있더라도 그것이 그 토지 이용에 부적합하여 실제로 통로로서 충분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5. 맞는 질문이죠. 자, 도로폭 범위에 대해서는 우리 민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우리 판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현재의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결정된다. 따라서 현재 토지 용도를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미래 그 토지 용도는 고려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건축법상의 도로법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거죠. 2번. 주위 토지 통행권의 범위는 장차 미래적 건립될 아파트의 건축을 위한 이용 상황까지 미리 대비하여 정할 수 있다. X. 현재 토지 용도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결정이 되므로 미래의 용도는 고려하지 않으므로 2번이 X고 2번이 답인 거죠. 자,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면 남의 땅을 다닐 수가 있겠죠. 그러면 다니더라도 그 사람의 손해는 보상해 줘야 되고요. 다니기 위해서 비용을 지출해야 된다면 자신이 지출해야 되겠죠. 3번.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되는 경우 통로 개설 비용은 원칙적으로 주위 토지 통행권자가 부담해야 한다. O. 맞는 질문이죠. 4번. 주위 토지 통행권이 인정된다면 그 땅 주인은 못 다니게 뭐 할 수 없어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통행지 소유자가 주위 토지 통행권에 기한 통행에 방해가 되는 축전물을 설치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주위 토지 통행권의 본래적 기능 발휘를 위하여 통행지 소유자가 그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 5번입니다. 자, 주위 토지 통행권은 용익물권은 아닙니다. 상린관계에 관한 민법 규정이죠. 소유권의 내용인 거예요. 따라서 주위 토지 통행권에 관한 권리가 인정되기 위해서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5번 주위 토지 통행권의 성립에는 등기가 필요 없다. 맞는 질문이고요.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취득시로 넘어왔습니다. 자, 시효 취득시효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점유 취득시효.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고 20년이 지나면 취득시하는 거. 등기부 취득시효.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으면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시하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 취득시효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점유죠. 점유 취득시효든 등기부 취득시효든 반드시 점유를 해야지만 취득시효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저당권은 시효 취득할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왜요? 저당권자는 스스로 뭐하지 못하는 권리죠?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잖아요. 답은 1번입니다. 자, 지역권은 계속되고 표현된다면 취득시효하는 거 가능하고요. 물론 지상권 취득시효할 수 있습니다. 4번 국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취득시효하지 않지만 특별히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일반 재산,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시효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5번 토지 취득시효할 수 있죠. 물론 그 사람의 소유가 성명불상자 이런 건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따라 답은 1번이 되네요. 8번입니다.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습니다. 자, 점유 취득시효하기 위한 점유는 자주점유고 평원하고 공연하면 되는데 점유하고 있으면 자주점유, 평원, 공연 세 가지는 추정이 되죠. 따라서 점유 취득시효자가 특별히 자신이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평온하고 공연함을 입증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1번 시효 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는 자주점유를 증명할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다. X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입니다. 중요한 쟁점이죠. 저번 영상에서 우리가 대표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 등기는요 갑이 하고 있습니다. 점유는 을이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 20년이 되면 취득시효가 완성이 되는데 20년이 되는 순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요. 20년이 지난 후에 등기를 해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거든요. 그럼 결과적으로 20년이 됐을 때는 뭘 갖게 되냐면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고요. 이 등기 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채권적 청구권이겠죠. 따라서 이 등기 청구는 특정된 사람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20년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 소유자인 거죠. 따라서 20년이 되기 전에 소유자가 10번 바뀌든 100번 바뀌든 을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2번을 보시면 시효 진행 중에죠.
목적 부동산이 전전양도된 후 시효가 완성됐어요. 그러면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가 누구냐면 마지막 산 사람이겠죠. 시효 완성자는 최종 등기 명의자에 대해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겠죠.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이고 2번이 답인 거죠. 3번 취득 시효가 완성된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시효 완성 후 당해 토지 무단으로 담장 등을 설치하더라도 그 절거를 청구할 수 없다. X가 되겠죠. 자, 시효가 완성됐다면 취득 시효 완성된 점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사람이죠. 따라서 이 토지 소유자에게 무단 후 설치된 담장에 대해서 철거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테니까 3번은 X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입니다. 자,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완성이 된 후 갑에서 다른 사람에게 소유권이 넘어갔다면 완성 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하지 못합니까? 청구하지 못합니다. 왜요?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따라서 4번 시효기간 만료 후 명의수탁자로부터 적법하게 이전 등기를 받은 명의신탁자예요. 그러면 이 명의신탁자는 결국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니까 취득시효 완성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죠. 다시 말하면 명의신탁자는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취득시효 완성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으니까 명의신탁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자, 또 생각을 해보죠. 자, 20년이 돼도 아직 뭐가 없습니까? 소유권이 없습니다. 다만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등기라면 비로소 소유권을 가져요. 언제부터요? 점유 개시 시부터요. 다시 말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이전 등기를 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등기한 때가 아니라 점유 개시시로 소급해서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우리 법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점유 개시시부터 소유자가 된다는 말은 점유 개시시부터 그 목적 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취득시효 완성자가 갖게 된다는 의미겠죠. 언제부터 소유자입니까? 점유 개시시부터 소유자예요. 따라서 5번 시효 완성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자죠. 그럼 이 사람은 언제부터 소유자입니까? 점유를 개시한 때부터 소유자니까 취득시효 기간 중에 과실도 취득시효 완성자가 갖겠죠. 취득시효 기간 중에 체결한 임대차에서 발생한 임료는 원소유자에 기속한다는 질문은 X가 되겠네요. 따라서 이 문제의 답은 옳은 것이니까 2번이고요. 이런 문제도 참 깔끔하게 좋네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9번입니다. 부동산 점유 취득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이죠. 1번 시효 취득자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할 뿐이다. 따라서 이 이전 등기 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뭐가 돼요? 채권적 청구권이겠죠. 그래서 소멸시효에 걸려야 돼요. 다만 우리 판례는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이 사람의 등기 청구권이 채권적 청구권이지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2번 시효 취득자의 점유가 계속되는 동안 이미 발생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는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이죠. 3번입니다. 자, 생각을 좀 해보죠. 자, 여기서 보시면 21년이 됐을 때 갑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그러면 을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에게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으므로 병에게는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이유로 이전 등기해달라 청구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을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부동산은 취득시효 못하는 거죠.
그럼 어떡하느냐? 을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인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을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원인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다.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 그래서 이 갑과 을 간의 어떠한 계약상 채권관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안 해준다는 것은 뭐일 수는 없어요? 채무불이행일 수는 없기 때문에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3번을 보시면 시효취득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하면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 채권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본다.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계약상 채권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니까 부동산 소유자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므로 3번이 틀린 것이고 3번이 뭐가 되는 거죠? 답이 되는 거죠. 5번 등기부상 소유 명의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래요. 자, 이전 등기는 누구한테요?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면 이 사람에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겠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그를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요. 5번 취득시효 완성 후 시효취득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의소를 제기하였으나 그 후 상대방의 소유를 인정하여 합의로 소를 취하였어요. 그러면 네 거 맞다라고 인정했잖아요. 그럼 나는 취득시효 안 하겠다는 의미인 거잖아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이익의 포기이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3번입니다. 10번입니다. A는 B의 엑소토지를 매수하여 1992년 2월 2일부터 등기 없이 2010세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다. 다음 질문 중 옳은 거죠. 자, 이 사람은 매수를 했지만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없죠. 따라서 이 사람은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는데 이런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니까 소멸시효에 걸려야 돼요. 다만 매수인이 점유를 계속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등기 청구권은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1번 A의 B에 대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2002년 2월 2일 시효로 소멸한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자, 이 사람이 점유 개시 원인은 매매죠. 매매니까 뭐죠? 자주점유입니다. 자, 근데 문제는 점유자는 자주점유임을 추정받기 때문에 스스로 뭐 할 필요 없죠? 입증할 필요가 없잖아요. 2번 A가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그의 점유는 타주 점유로 본다. X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 3번입니다. 자, 생각을 해보죠. 자, 이 사람은 매매를 원인으로 점유를 했으니까 이 사람의 점유는 자주점유고요. 따라서 등기를 안 했으니까 소유권이 없는데 20년 지나면 취득시효할 수 있겠죠? 그러면 1992년 2월 1일부터 20년이면 몇십입니까? 2012년 2월 2일이겠죠. 2012년 2월 1일 취득시효가 완성된 거고요. 2012월 2월 2일 이후부터는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이유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3번 C가 2010년 9월 9일 X토지를 B로부터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니까 2012년 2월 2일 취득시효가 완성될 당시의 소유자는 누구죠? C니까
A는 C에게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이유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으니까 A는 X 토지를 시효 취득할 수 없다.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A가 취득시효 완성자죠. 2013년 3월 4일 D에게 X 토지를 매도하여 점유를 이전했어요. 자, 그러면 D가 스스로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직접 B에게 주장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팔레는 그럴 수는 없다. D가 A의 권리를 대위해서 A를 통해서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직접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D는 시효 완성을 이유로 B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따라서 이 문제는 옳은 것을 찾는 것이니까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입니다. 이가 2014년 4월 4일 X토지의 청구권 보존에 가등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가등기가 됐잖아요. 그럼 좀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가등기 자체만으로는 물권이 변동되지 않으니까 여전히 B가 소유자이죠. 따라서 A는 B에게 취득시효가 완성됐음을 이유로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어요. 가등기를 했더라도 이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것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A는 더 이상 X 토지를 시효 취득할 수 없다. X인 거예요. 그럼 답이 몇 번이어야 돼요? 4번이어야 되는데 문제는 산업인력관리공단이 모두 정답 처리를 했거든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5번 같은 경우에 가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만약 이 사람이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A가 취득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기 때문에 A는 실질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그거는 가정인 거죠. 이러이러한 경우 가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문제는 정답 없다, 모두 정답이니까 다 맞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되고 우리 수험생분들은 모두 정답 처리했더라도 몇 번만요? 4번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시고 1번, 2번, 3번, 5번이 왜 틀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4번입니다. 다만 산업인력공단은 모두 정답 처리를 했습니다. 11번입니다. 점유 취득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부동산에 대한 악의 무단점유는 타주죠. 따라서 악의 무단점유는 점유 취득시의 기초인 자주점유로 수정된다. X가 되는 거죠. 2번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뭐가 떠오르시나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20년 점유한다 그래서 취득시할 수 없겠죠? 따라서 2번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은 별도로 취득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고요. 답은 2번인 거죠. 자, 부동산을 점유한다는 것은 한 필지 토지를 다 점유할 수도 있고 일부를 점유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따라서 일부에 대한 취득시효도 가능하기 때문에 3번 한 필의 토지 일부에 대한 점유 취득시효는 인정될 여지가 없다. X가 되는 거죠. 4번 아직 등기하지 않은 시효 완성자는 그 완성 전에 이미 설정되어 있던 가등기 기하여 시효 완성 후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마쳤어요. 자, 우리가 가등기 기한 본등기를 하면 언제 소유권을 갖습니까? 본등기한 때죠. 가등기한 때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 사람은 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했으니까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니까 이 사람에게는 취득시효 완성됐음을 주장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자, 5번입니다. 점유 취득시효 중단이란 말이 나오네요. 중단. 자, 우리가 소멸시효에 정지와 중단에 관한 민법 규정이 취득시효에도 규정이 돼요. 자, 이게 무슨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소멸시효라는 것은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방치하면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거든요. 따라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고요. 권리 행사한 때부터 또다시 그 기간이 또 주어져요. 새롭게 다시 시작해요. 이게
소멸시효의 중단인 거예요. 자, 제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려요. 근데 만약에 10년이 되기 전에 저의 채권을 행사하게 되면 소멸시효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새롭게 다시 시작하거든요. 이게 취득시효에도 준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행사하면 취득시효가 중단되기 때문에 다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해보자고요. 부동산에 대한 압류, 가압류가 소유권 행사인가요? 다시 말하면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소유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했다면 소유권 행사한 것이니까 취득시효를 중단시키겠죠. 근데 소유자가 아닌 제3자가 그 부동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는 것은 뭐가 아니에요? 소유권 행사가 아닌 거죠. 따라서 취득시효를 중단시킬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5번, 부동산에 대한 압류 또는 가압류는 점유 취득시효를 중단시킨다.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옳은 것은 2번이고 2번이 답이죠. 12번입니다.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죠. 1번,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 잡종재산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 O, 맞는 질문이죠. 자, 2번, 등기부 취득시효입니다. 자, 등기부 취득시효는 점유도 하고 있고 등기도 하고 있는 상태에서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시효하게 되는데 그 등기는 무효인 등기예요. 따라서 무효인 등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몇 년 지나면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갖게 되고요. 왜 그 등기가 무효인지 이유는 묻지 않아요. 반사회적, 그 무효든 강행복귀에도 무효든 무효인 등기를 하고 있으면 10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걸 우리가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하는 거거든요. 안 되는 게 있어요. 후 보존 등기죠. 자, 이중 보존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선 보존 등기가 유효하고 후 보존 등기는 무효인데 무효인 후 보존 등기를 기반으로 해서는 등기부 취득시효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2번 증복 등기로 인해 무효입니다. 무효인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부 취득시효는 부정된다. O, 맞는 질문이 되겠죠. 3번 취득시효 완소일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에요? 물론 채권 청구권이고 재산권이죠. 물론 양도할 수 있겠죠. 따라서 원소유자의 동의가 없어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O, 맞는 질문이겠죠. 4번입니다.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이에요. 그러면 취득시효 완성자에게는 아직 소유권이 없는 거죠. 누가 아직도 소유자인 거예요? 원소유자가 소유자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자신의 소유물에다가 저당권 설정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이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부당이득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왜요? 완성 후 등기 전이면 아직도 누가 소유자니까요? 원소유자가 소유자니까요. 4번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시효 완성된 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였고 등기를 마친 시효 취득자가 피담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원소유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자,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에게는 등기 청구권을 가지고 대항할 수 없죠. 따라서 취득시효 완성 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됐어요. 그러면 이 명의신탁자는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니까 시효 완성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따라서 이 문제 틀린 것은 4번이 답이고 4번이 틀렸고 4번이 답인 거죠. 근데 이 4번 같은 질문이 또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3번입니다. 부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죠. 자, 건물과 토지는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아요. 1번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X가 되는 거죠. 자,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권한이 있든 없든 따지지 않고요. 또 명인반복을 갖췄는지 안 쳤는지 따지지 않아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아요. 2번, 정도는 정당한 권한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경작 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 X. 권한이 있든 없든 농작물은 부합되지 않습니다. 3번, 자, 저당권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경락을 받은 사람은 부합물에 관한 소유권도 함께 취득되게 되거든요. 자, 보시면 건물에 부합된 중축 부분이래요. 그러면 부합됐다면 저당권 효력이 중축 부분에도 미치니까 경락을 받은 사람은 중축 부분의 소유권도 취득하겠죠.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아요. 부합됐느냐 안 됐느냐 가지고만 따져요. 저당권 설정 전인지 후인지도 고려하지 않고요. 요 증축된 부분이 뭐 적법한지 위법한지 그런 것도 고려하지 않고요. 또 증축된 부분이 경매 목적물로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부합이 됐다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3번, 건물에 부합된 중축 부분이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자, 나무를 남의 땅에다가 심었어요. 그러면 원칙적으로 그 나무는 토지에 부합합니다. 다만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권한, 지상권이다, 임차권과 같은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 나무는 부합하지 않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토지 임차인으로부터 승낙을 얻었어요. 권한이냐? 물론 토지 임차인이 직접 나무를 심었다면 권한에 의해서 나무를 심은 것이니까 토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으로부터 승낙을 얻은 것은 권한이 아닌 것으로 봐요. 따라서 임차인으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나무를 심은 경우엔 토지에 부합하기 때문에 이 나무는 토지 소유자 거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새소리가 나죠, 그죠? 날씨가 좀 더워져가지고 창문을 열고 이 영상을 촬영하는데 새가 옆에서 짖네요. 4번, 그냥 좋은 소리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맞는 지문이고요. 이 나무는 부합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거가 된 거죠. 따라서 옳은 곳은 4번이 되는 거죠. 5번,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했어요. 그러면 이 건축자재는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거죠. 그죠? 그리고 그러면 이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사람은 누구냐면 이 나무를 산 매수인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건재산 가가지고 시멘트를 사다가 건물을 지었어요. 그러면 건축주에게 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시멘트를 사서 공사를 한 제가 하는 거죠. 매수인이 보상을 청구하는 거죠. 따라서 매도인은 건재상은 선임 무과실에게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겠죠.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4번이고 4번이 답이 되네. 14번입니다. 부동산의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증축했어요. 자, 증축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부합이 됩니다. 다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면 부합하지 않은 거죠. 따라서 1번, 건물 임차인이 권한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어요. 부합하겠죠? 임대인 소유죠? 따라서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은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임대인 소유가 됐으니까 이 증축한 부분이 목적물의 가액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유익비 상한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내 건데 사라는 의미에서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그 증축된 부분이 부합되면 안 되는 거죠. 2번, 위 1에서 같이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은 부속물 매수 청구 행사할 수 있다.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부속물 매수를 청구하려면 내 건데 사라고 청구하려면 누구 거야 돼요? 내 거야 되니까 부합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논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임대차 할 때 기출 문제 보면 또 보게 될 거예요. 둘 다 X네. 3번, 부합한 물건에 대해서는 저당권력이 미칩니다. 저당권 설정 전이든 후든. 따라서 3번, 저당권 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 효력이 미칠 수 없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이거는 맞아요. 자, 다시 한번요. 부합한 물건은 저당권력이 미칩니다. 근데 이거는 임의 규정입니다.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당권 설정 이후에 부합한 물건에 대하여 저당권 효력이 미칠 수 없음을 약정하는 것은 가능하고도 유효하기 때문에 3번이 맞는 질문이죠.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 부합물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라는 민법 규정을 우리 판례가 임의 규정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주된 물건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종된 물건에 또 저당권 효력이 미치게 되는데 부합물에도 저당권 효력이 미치게 되는데 이거는 뭐죠? 임의 규정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요. 따라서 3번은 맞는 질문이죠. 4번, 자연적 원인에 의한 부합이 인정되는 경우는 없다? 있겠죠? X. 자, 동산과 부동산이 부합하게 되면 가치는 고려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5번, 시가 1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시가 2억 원 상당의 동산이 부합하면 특약이 없는 한 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X가 되는 것. 따라서 이 문제 옳은 것은 3번이고 3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15번입니다.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찾으라고 하네요. 기업. 지상권자가 지상권에 기하여 토지에 부속시킨 물건이죠. 그러면 지상권이라는 권원에 의해서 부속시켰으니까 토지에 부합하지 않겠죠. 지상권자 거죠. 지상권자의 소유로 된다. 기업은 맞는 질문이 돼요. 자, 배추가 나옵니다. 농작물은 아무런 요건도 없이 부합하지 않고 경작자 거가 되니까 니은번,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경작한 성숙한 배추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속한다. 니은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이에 반해서 수목은 원칙적으로 부합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 거가 되거든요. 디귿번, 적법한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에 속한다. 디귿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자, 증축한 부분입니다. 자, 증축한 부분이 부합하지 않으려면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다면 부합하기 때문에 건물의 소유자 소유가 되거든요. 따라서 1번, 건물 임차인이 권원에 기하여 증축한 부분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없더라도 임차인의 소유에 속한다. X가 되네요. 따라서 리을 하나만 X고 기억, 니은, 디귿이 맞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16번입니다.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맞아요. 뭐가 있죠? 중축된 부분이죠. 그러니까 1층이 2층으로 중축이 되면 우리 판례는 2층은 1층에 부합된다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그 말은 뭐죠? 부동산 간의 부합을 긍정하겠다는 거죠. 2번, 부동산과 동산입니다. 가치는 고려하지 않고 부동산 소유자 소유가 되니까 2번, 부동산에 부합한 동산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을 초과하더라도 동산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자에 기속한다. 5, 맞는 질문이죠. 그러면 이 동산 소유권을 박탈당한 사람은 억울하겠죠. 손해봤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당이득 반응은 청구하겠죠. 그러니까 소유권은 없어지지만 그 가치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는 것은 가능하니까 3번, 부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4번 토지 소유자와 사용대차 계약을 맺은 사용차주가 권한이 있는 거죠.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자신의 소유 수목을 그 토지에 식재했습니다. 그러면 권한에 의해서 남의 땅에 나무를 심은 것이니까 그 나무는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심은 사람 거겠죠. 그 수목의 소유권은 여전히 사용차주이다. 5 맞는 질문이죠. 5번 매도인에게 소유권 유보된 시멘트를 매수인이 제3자 소유 건물 건축공사에 사용했어요. 그러면 이 건물의 소유자인 제3자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는 사람은 이 시멘트를 사서 만든 사람, 시멘트를 사서 건물을 지은 사람, 매수인이겠죠? 따라서 그 제3자가 매도인의 소유권 유보에 대한 악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멘트는 건물에 부합하지 않는다. X죠. 부합하고요. 부합하고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보상을 청구하겠죠. 따라서 틀린 것은 뭐죠? 5번이죠.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영상 이제 마무리하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소유권의 마지막이죠. 공동소유에 관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